과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녔고 사업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라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것만 배우고 나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서 직장인의 삶과 고용인의 입장을 경험하면서 저와 같은 길을 꿈꾸고 있거나 이미 걷고 있지만 병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원을 다닌다면 필수적으로 이 부분만 쏙쏙 배우고 얼른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년을 돌아왔지만 여러분은 빠른 시간 단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로 인해 현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면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선 직장인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남들과는 다른 인생 준비를 위해선 결국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딩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원에서 이 점들을 배우고 나오면 수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원 안에서 인간관계, 즉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하구조가 더 짙어져 여러 성격의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종일반 교사와 담임교사, 주임교사, 부장교사, 원감, 원장과 같이 직책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고 함께 일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 사이에 발생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사람, 학부모와 교사 혹은 상사,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행사 진행에 적극적인 사람, 아이들과 잘 조화를 이루지만 지각하거나 서류 기한이 밀리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의 성격과 태도들을 주변 교사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 직책에 따른 교사 사이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과 대응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세세한 상황들에 따라 생기는 갈등과 민원, 상담들이 주를 이뤄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주 사업적 능력을 발휘할 때 아주 좋고 여러 행사들과 반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갈등들, 학부모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은 이후 나의 브랜딩 사업을 통해 마주할 고객들을 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은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에서의 단점이 바로 집을 제외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쉽게 물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미 빠르게 물들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원에 많다면 이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최대한 빨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그리고 퇴사 이후 나의 사업을 하고 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시초로 원에서의 갈등 상황들, 민원이 나타났을 때 회피하지 말고 바로 직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가끔씩 교사들에 따라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가 큰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학부모가 요청한 의견을 교사가 놓쳐서 생각지도 않게 학부모와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작은 상황들이 커지기 전 미리미리 상황들을 직면해서 해결하고 사실 이것만 해도 무얼 하든 어디서든지 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와 일에 책임감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한 반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기에 책임감이 높은 분들이 많지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가장 기본적인 원에서의 약속 및 매너를 지키지 않고 지각 등을 수시로 반복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게 만들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0, 제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의 분위기와 환경 및 시설 등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퇴사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평소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이는 추후 나만의 일을 한다고 해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속할 수 없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는 원이라는 회사를 다니며 큰 시야와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반 이상을 교사들과 지내다 보면 나의 세계는 원으로 한정 짓게 됩니다. 하지만 원 바깥의 세계는 넓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결국엔 직장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직장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체력과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와 있는 호봉표에 40호봉까지 받긴 어렵지만 그래도 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일하며 받을 수 있을까요? 호봉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도 역시 회사이기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여러분은 권고사직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요소들은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이미 퇴사한 분들은 현재 스스로를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은 이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직 발견은 못했을지 몰라도 각자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직장인의 삶 속에서 한계짓지 마세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돕기만 하는 것과 나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로 인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나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원을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